1967년 7월 8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발표를 합니다. 해외 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 그 거점으로 지목된 장소는 독일 동베를린. 당시 한국에서는 동백림이라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발표 직후 사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학생, 예술가, 학자들이 북한 공작망과 연결된 조직적 간첩이라는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진 지식인 중심 간첩망. 이 프레임은 당시 국민에게 매우 강하게 각인됩니다. 1960년대 후반은 냉전이 극도로 격화된 시기였고 남북 대치 상황 또한 극도로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해외 지식인 간첩단이라는 발표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 충격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은 서독,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유학생과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화가, 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의 미묘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수사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동베를린 방문 여부였습니다. 당시 동베를린은 동독 지역이었고 북한 외교 채널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동베를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조용히 제기되기 시작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규모 조직형 간첩망이 존재했는가? 아니면 냉전 구조 속에서 이심 가능한 연결망이 확대 해석된 것인가?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는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직적 지령체계, 해외 공작 거점, 지식인 간첩망. 이 표현들은 사건의 규모를 실제보다 더 거대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부 인물들은 해외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송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북한 인사 접촉 여부, 동베를린 체류 기록, 정치적 발언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내부 구조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이 등장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반공체제 아래 있었고 간첩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빠르게 결집시키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1997년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와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순수한 정보 수사였는가? 아니면 냉전 상황 속에서 확대된 안보 사건이었는가? 물론 공식 기록상 간첩 혐의 수사는 국가안보 논리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뒤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함께 과거 사건 재조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백림 사건 역시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재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특히 자백의 임의성, 수사 과정의 압박 여부, 직접 증거의 부족 문제가 법정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2000년대 재심 판결에서 여러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사건 전체의 역사적 의미를 뒤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전 구조가 형성됩니다. 1997년에는 대형 해외 간첩단으로 발표된 사건이 수십 년 뒤 법원 판단에서는 증거 문제와 수사 절차 논란이 있는 사건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은밀한 의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당시 발표는 그토록 대규모 조직 사건 형태였는가? 왜 지식인과 예술가 집단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사건의 성격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재해석되었는가? 일부 역사 분석에서는 냉전시대 특유의 안보 과잉 대응 구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냉전 시기에는 실제 위협뿐 아니라 잠재적 접촉 가능성도 안보 위험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지식인은 정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동백림이라는 특정 공간,
유학생 네트워크, 북한 접촉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 프레임으로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학술적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당시 발표된 사건의 규모와 수십 년 뒤 법적 판단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 자체가 동백님 사건을 단순 간첩 사건이 아니라 냉전시대 최대 논쟁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니라 국가안보, 정보기관, 정치환경, 그리고 역사적 재평가가 겹겹이 얽힌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형 간첩단 적발 사건,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남은 것은 하나의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실제 조직적 공작망이었는가? 아니면 냉전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의심의 사건이었는가?